바이든을 바보로 만든 푸틴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에다가 군을 19만 명이나 배치했다라는 사실이 또 알려져서 우크라이나 긴장 사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어젯밤에 터커 칼슨 투나잇에 나왔던 얘기부터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터커 칼슨은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들이 러시아가 2월 16일 수요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지목했던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런 이제 지적을 한 건데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죠. 터커 칼슨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2월 16일 우크라이나 침공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침공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전 세계적인 특히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실수를 한다는 거. 더군다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전쟁에 관련된 일인데 그것도 아주 초강대국에 연관되어져 있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2월 16일 날 공격할 거다라고 날짜를 딱 지목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상당히 바보스러운. 원래 그날 공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바이든이 그 말을 하면 그날 공격할 마음이 없어지죠. 하다못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할 때에도 언제쯤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날짜들이 나오면 그날은 발사 안 합니다. 북한도. 항상 예상을 비껴나서 예상치 못했을 때 발사를 하죠. 미사일 도발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이든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오히려 자기 체면 구기는 일을 했던 것인데 터커 칼슨은 이것이 바보스러운 짓이었고 푸틴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인 놀이에 놀잇감이 돼버렸다. 바이든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언론도 동조했죠. 데일리 메일이 푸틴이 수요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했다. 폴리티코가 내놓은 보도를 그대로 가져다가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영국인과 미국인들이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아주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또한 런던의 미러지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블라디미르 푸틴의 계획 문건과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척결 작전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보도하고요. 그렇게 보도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사일과 전차 공격으로 내일 새벽 3시로 예정돼 있다. 아예 시간까지 새벽 3시부터 미사일 공습이 시작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까지 예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터커 칼슨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런던의 미러지에서 이야기한 이야기,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척결 작전이라는 표현. 이 문제를 지적을 한 부분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무슨 얘기냐? 터커 칼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역사상 민주주의였던 적이 없으며 지금도 아니다. 그곳은 바이든 행정부의 클라이언트 국가다. 클라이언트 네이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냥 미국 군대가 가가지고 좀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고객 국가일 뿐이지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세계 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 친러시아, 반러시아 한다고 해서 반러시아라고 그래서 그것이 친미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친미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또 아니다. 라는 점을 새롭게 제가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번도 민주주의 국가였던 적이 없다. 그냥 미국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고객 국가일 뿐이다. 그럼 미군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용병 역할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허탈한 이야기가 아닌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일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의미라도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면서 우리가 우리 피를 흘리고 미국의 자금을 집어넣어가면서
그 나라를 지켜줘야 될 이유는 또 무엇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뭐 사람의 목숨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인권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전쟁을 막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명분이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뭐 분명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 젤렌스키 대통령 정부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푸틴은 너희는 처음부터 원래 소련 연맹에 있었던 구소련 연맹에 있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나토로 가서는 안 된다. 나토 말고 자기들끼리 또 있죠. CSTO인가 하는 그 연맹이 있죠. 글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너희들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서방 국가와 러시아가 직접 국경을 맞대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대 나토 전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좀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터커 칼슨의 말대로라면. 한편 이제 러시아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내일 새로운 군사 훈련을 감독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내일 직접 감독을 해서 내일 군사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훈련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뭐 훈련 정도일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별표가 되어 있는 점들이 지금 러시아 군대들이 지금 주둔해 있는 점들이고요. 이 화살표가 러시아군이 공격을 할 방향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키예프 지역이 집중 공격의 첫 타겟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드미프로 같은 경우가 드미프로가 이제 또 다른 공격 대상이 될 것이고, 대부분의 이 우크라이나 중심지는 이제는 그 리비우 쪽이라든가 오데사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아마 리비우가 최후의 전선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영국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영국 국방부에서 지금 예상 공격로를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러시아 군 부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 모습, 포위하고 있는 군 부대 배치도를 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고 사방을 아예 다 둘러싸고 있는. 지금 아예 몰도바 같은 지역에, 몰도바에도 루마니아 바로 옆에 있는 몰도바에도 지금 러시아 군대가 기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상당히 취약한 러시아가 공격을 하면은 우크라이나가 그냥 사방팔방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하여간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미국 국방부에서는 내일 지금 러시아군이 하는 훈련에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군 지휘 통제기관, 진수 전투요원, 군함, 전략 미사일 수송모함의 임무 수행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략 핵과 비핵 무기들의 신뢰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핵무기, 그러니까 전략 핵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계획들이 훈련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뭐 실제로 훈련에 핵을 터뜨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작전 계획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여차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전략 핵 공격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좀 이제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태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4시쯤 지나서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은 푸틴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공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목표로 삼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이 휴전 위반의 이슈를 놓고 유치원을 포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이 있는 곳에다가 포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군대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분리주의자들, 우크라이나를 친러시아 쪽하고 반러시아 쪽하고 아예 국가를 나눠놓자라고 주장하는 분리주의자들이 이제 벌인 일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이나 우방 국가에서 보았을 때는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는 가짜 작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지나치게 왜곡되게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러시아가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는 공격한 적 없는데 니들 왜 까불어? 니네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한 거야? 그럼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고 오히려 러시아가 침공을 해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중국이 과거에 한국전쟁에 참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미군이 마치 자기네들을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유도작전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여할 때 미군이 우리를 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한국전쟁에 참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짜 작전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 쌓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가짜 작전들이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러시아 그 사이버 부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은행들 사이버 공격해서 교란 작전을 벌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의 서버들도 계속해서 지금 디도스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그 자극들은 우크라이나가 실수하게 만들기 위한 유인책들인데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들, 이 분리주의자들의 테러 행위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대처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제 관건이고요. 일단 시간은 조금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분리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떤 타협안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타협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현재 별로 보이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나토 연합국하고 지금 러시아 간의 새로운 평화협정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그 평화협정이 시작이 돼서 평화협정이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을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이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이 전쟁의 위험이 상당히 꺾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실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미국 국민들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우크라이나를 지금 도와주겠다고 계속해서 군대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와의 싸움을 지금 계속 벌여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터커 칼슨이 어젯밤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바이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러시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지금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굉장히 처음부터 취임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을 굉장히 드러냅니다.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 쇼입니다. 이 정치 쇼일 수밖에 없는 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빌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바이든에 이르기까지 이미 이들이 중국을 키워내는 역할을 했던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덕분에 중국이 지금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뒷심이 결국에는
미국의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계속 키워져 왔던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정권들이 중국을 저렇게 키우는 사이에 러시아하고는 계속 담쌓기를 해왔던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 때 이제 이 냉전 문제를 해결을 종식시키면서 소련을 다 분해해 놓고 난 뒤에 러시아가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애써 폄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힘을 잃고 있었던 러시아를 계속해서 짓밟으려고 했던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국제 정세를 계속해서 지금 잘못 이끌어왔던 것이죠. 그 사이에 지금 중국은 자기네가 세계 최고 국가가 된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그동안 갈고 갈았던 칼날을 다시 빼드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지금 이런 해외 국제 질서뿐만이 아니라 당장 국내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지는 바람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좀 빠져 있는 그런 것이다. 결국에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대응 전략이 처음부터 잘못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제 터커 칼슨이 지적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뿌리가 깊은 잘못된 러시아 정책의 잘못된 뿌리가 결국에는 지금 골마 터지듯이 문제가 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저희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상당히 바로잡히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겁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그리고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 때에는 다 잠재우고 있었던 국가들이었는데 바이든으로 바뀌고 나서 하루아침에 싹 다 뒤집혀 버립니다. 그게 지금 너무 안타깝다. 제발 전쟁이 벌어지지 않고 대화, 협상이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